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만나보는 시간. 20년째 댄스 스포츠 외길을 걷고 있는 조주란 원장을 찾아가 봅니다. 본인뿐 아니라 두 아들 역시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강원 365 대표 몸치 노기환 리포터가 댄스 스포츠의 세계로 떠나봤습니다. 송년회 대신 홈술과 혼술, 홈파티와 함께하는 연말연시. 집에서 편안한 분위기에 한 잔, 두 잔 술술 넘기다 보면 자칫 과음을 부를 수 있는데요. 해장국의 대표 주자인 뼈 해장국과 내장 해장국, 다슬기 해장국으로 연말 숙취 시원하게 잡아봅니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제작진에게도 많은 도전이 있었던 2020년의 강원 365. 반려동물 천만시대, 온택트 시대를 맞아 도민들과 함께 만든 지난 방송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오늘이요. 올해 생방송 강원 365 마지막 방송일인데요. 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시상식의 시즌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어제도 MBC 이 방송국에서는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이 있었고 맞아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도 지난 월요일에 분장실 라이브에서 조촐한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무관중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요. 네. 거기서 우리 명수 씨가 무려 진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진상을 수상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용석 씨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때 그 아리따웠던 모습이 네. 아른아른거리네요. 저도 그 상을 받을 때 그 환희의 순간이 떠오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스튜디오에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는데 네. 기환 씨는 상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네. 오늘 상을 좀 드린다면 어떤 상이 적절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어. 공로상을 받으실 아하. 나이가 됐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요. 많은 분들을 만났고 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네네. 당연히 공로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긴 한데 예, 예. 공로상은 조금 원로급에 드리는. 네, 아직 발언 기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공로상이든 여우주연상이든 진상이든 다 좋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그런 셀프 시상식을 가져보는 것도 좀 즐겁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쪼록 내년에는요. 올해 고상한 만큼 우리네 일상이 모두 다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말씀들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노기환입니다. 네, 오늘 공로상을 수상하신 아하. 기환 씨가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댄스 스포츠계의 오. 큰 나무 같은 분을 오.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이분을 만나서 네. 저의 어떤 꿈, 저의 소망인 그 트로트 가수 데뷔 예.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아, 댄스 스포츠를 지금 혹시 배우고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배우고 오셨다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정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환 씨가 그 춤을 배우면서 네. 춘 모습이 막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그 부담스러운 눈빛이 막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되고 네네. 사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문화예술인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만나겠습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창작 중입니다, 지금. 내 이름도 묻지. 여전히 꿈을 꾸고 맞습니다.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익숙한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버 겸 MC
노기환입니다. 제가 트로트 싱글을 내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없는 딱 한 가지가 춤, 율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인을 만난다. 댄스 스포츠계의 레전드급의 한 선생님을 만나러 갈까 합니다. 아, 커피. 차 한 잔의 여유는 즐겨야죠. 커피. 커피. 아, 발음 좋지 않습니까? 아, 예. 아이무치. 어컵 커피라고 하셨죠? 커피. 아, 예. 네. 오늘도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문화예술인을 만나러 가는 길.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 그의 몸치 탈출을 도울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국무용으로 시작해 댄스 스포츠까지 무려 40년 경력. 일평생을 춤추듯 살고 있는 영동 지역 댄스 스포츠의 기둥 조주란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댄스라고 그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댄스 스포츠가 맞는 겁니까? 스포츠 댄스가 맞는 오, 겁니까? 궁금했었는데. 사교 부분에 있는 블루스나 그 전체를 포함한 용어가 스포츠 댄스고요. 네. 댄스 스포츠는 only 경기 종목이에요.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댄스 스포츠 하면 약간 사교춤. 네, 그리고 또 사교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네네. 스왈로우. 네, 스왈로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게 좋아하시죠? 그런 부정적인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걸 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걸 가르치냐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 그런 걸. 네.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운동 효과도 상당히 좋았고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더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많이 되어 있고 2013년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 된 댄스 스포츠. 프로 댄서들의 노력 덕분에 생활체육으로 정착되며 저변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댄스 스포츠에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는 스탠다드 댄스, 라틴 댄스에서 두 종목으로 나누고요. 네. 각각 5종목씩 나누어져 있어요. 댄스 스포츠는 우아하고 절도 있는 스탠다드 댄스와 자유롭고 정열적인 라틴 댄스로 나뉩니다. 품위와 매너감이 덕인 스탠다드 댄스는 왈츠와 탱고가, 빠른 비트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라틴 댄스는 룸바와 차차차 등이 있습니다. 정말 파워풀하네요. 그렇죠. 자이브가 그 우리가 흔히 지루박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네네. 아, 그게 자이브 아닙니까? 네네. 약간 변형된 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올해 코로나가 한 해를 거의 지배했잖아요. 네. 예. 선생님도 이렇게 좀 뭐 운영하시고 그러시면서 힘든 게 많으셨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댄스 스포츠는 거의 손을 잡거나 간격 유지가 가까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원에 오시는 인원이 급 줄었다고 보셔야겠죠. 네. 아,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습니다. 네. 이 댄스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즐거움이 최고고요. 예. 그다음 운동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 건강 유지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 지역의 이 댄스 스포츠 뭐 수준이랄까요?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 엘리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많이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좋은 선수가 가장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자 중에 아주 좀 특별한 제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유명한 선수예요. 둘 다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입니다. 어. 국가대표. 네네. 그리고 큰 아들 같은 경우는 네. 세계 35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48강 안에 들은 선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선수예요. 아, 대단합니다. 세계 48강 안에 네. 드는 네. 대한민국 유일한 선수가 큰아들.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듯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두 아들을 뛰어넘을 수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박하비, 박준 남매입니다. 친남매예요. 경쾌한 스텝과 현란한 몸짓으로 열정을 쏟아내는데요. 강렬하고 매혹적인 표정도 프로급이죠. 움직일 때 재밌고 스트레스 해소 되는 거.
공부할 때 누나는 힘든 중학생, 거 동생은 있겠지만 초등학생. 오.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남매가 둘 다 요즘 저렇게 춤을 중학교 잘 추고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재능이 있는 어떤 거죠. 거예요? 친구 관계. 야. 역시 인간관계가 힘들죠. 예. 나중에도 계속 이 댄스 스포츠를 하고 싶어요? 국가대표 하고 싶어요. 아, 꿈이 국가대표예요? 네. 우리 동생은? 저도 누나랑 같이 국가대표 하고 싶어요. 야. 좋아요. 아, 그런 꿈 멋집니다. 예. 아주 우리 두 친구 그 국가대표라는 꿈, 예,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근데 아저씨가 춤추는 거 보니까 진짜 국가대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댄스 응원합니다. 스포츠로 예. 우리나라를 빛내고픈 남매의 꿈 꼭 이뤄질 거예요. 사실 제가 몸치고 몸 쓰는 걸 정말 기질적으로 제가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한번 좀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요. 네. 네.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이 일단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 그걸로 인해서 이 댄스 스포츠가 더 많이 주변 분들에게도 네. 알려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게 저의 꿈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조금 이렇게 네. 포인트 강의 네네네. 오늘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배워봤습니다. 슬로우, 오, 이걸 기다렸거든요. 퀵, 퀵.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몸치의 킥이군요. 가치가 없다고 했던가. 하지만 노기환 리포터가 출동하면 삐그덕 어떨까요? 되시죠? 아이고. 기초부터 부끄럽네요. 차근차근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제자. 선생님은 40년 댄스 인생 최대 고비를 맞으셨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거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결국 매우 몸 쓰는 심각한 것보다 거죠. 입 쓰는 게 수월한 그는 배움도 2.5단계에서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세상에. 앞으로의 뭐 소망, 계획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댄스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해서 더 많은 인구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댄스 스포츠 하면 강릉이다. 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숨은 열정의 댄서들이 댄스 스포츠를 더 좀 아름답게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꽃피우게, 더불어 지역 저는 잘 문화예술도 모르겠어요. 화면이 바로 넘어가서 잘 못 봤습니다. 봅니다. 물론 노기환 리포터의 가수의 꿈을 향한 여정도 계속됩니다. 커밍 순. 네, 댄스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영동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를 또 키워오신 분이에요. 네. 가수 문주란 씨 아닙니다. 조주란 선생님이시고요.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아주 포스도 남다르시고, 그러니까요. 대단했어요. 네. 아니 보니까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참 저 춤을 배우면서 좀 기분 좋게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죠. 상당히 땀이 나요. 오. 네, 스텝만 조금 밟았을 뿐인데도 네. 상당히 땀이 나고 네. 운동량이 아주 많구나 이런 예, 걸 예.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네. 그 화면 보니까 손발 좀 따로 놓으시던데. 네. 킥 같은 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는 아, 예. 재능이 없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속이 시원합니까 없는 게 이제? 아니 예? 속시원합니다. 정식 예. 스포츠 경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 전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화면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기 장면을 네. 1부 30초간의 그 경기를 위해서 예. 머리 손질하고요. 얼굴도 손질을 하고 이렇게 분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무대를 펼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 그게 더 매력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신체 접촉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침체돼 있거든요.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댄스 스포츠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마음껏 춤추면서 좀 일상을 누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소식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네네. 요즘 대한민국 성인 남녀 술 소비량이 그렇게 늘었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뭐 외출이 쉽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홈술족, 말씀하신 홈술족, 혼술족이 많이 느셨습니다.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한두 잔 걸치는 분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홈술, 혼술 이게 네. 더 위험합니다. 아. 네, 혼자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쵸. 말이죠. 예, 예.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더 금방 취하고 네네. 집에서 마시다 보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편해지죠. 네네. 그렇죠. 편해지면서 그래서 과음을 하게 되는 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본인의 경험담을 감사하고요. 남일 네. 일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앞으로 잘 하시네요.
개과천선하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뜨끔하셨길 아. 바라겠고요. 뭐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래도 마셨다면 일단 풀어줘야겠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속을 확 풀어줄 해장국들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저씨, 어디 아파요? 아,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지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집에서 자꾸 이 혼술만 하는 거예요. 어제 좀 너무 달려가지고, 오늘은 촬영 불가. 지금 속이 너무 쓰려요. 미치겠어요, 지금. 속을 풀어야죠. 속을 어떻게 풀어요, 지금? 해장국 드시러 가실래요? 해장국이요? 피디님 쏘실 거예요? 해장으로 그럼 일단은 숙취 좀 달래고 그러면 좀 일을 할까요? 쏘실 거예요, 피디님이? 그럴게요. 그러면은 그럼 가시죠 뭐. 갈까요 같이? 고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사장님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 너무 지금 술 때문에 속이 쓰린데 이럴 때 좀 먹을 만한 좀 이런 음식이 좀 뭐가 없을까요? 저희 집은 다슬기 해장국이 있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다슬기 해장국? 네네네. 그거 먹으면 좀 괜찮아져요, 속이? 속이 확 풀려요. 그럼 그거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해드릴게요. 가시죠. 네네네. 가시죠. 아니 근데 여기가 다슬기 해장국이 좀 유명하다 하셨는데 네네. 아니 근데 이 다슬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다슬기요? 네. 다슬기는 이제 저희 다슬기 있고 어. 요거 이제 육수 내는 이제 다슬기가 있거든요. 이게 다슬기구나. 이거 네네. 맞죠? 네네네. 아니 근데 이 다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추울 때 이 겨울에는 이게 올 수가 없지 않나요? 네, 겨울에는 다슬기를 못 잡아요. 네네네. 못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애기 아빠가 주천 사람이에요. 영월 사람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잡고 애기 아빠가 잡기도 하고 다른 분이 이제 동생분이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겨울에는 못 잡고 이제 3월 달서부터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잡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겨울 장사할 때 이제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못 잡는 기간 동안 잡아서 저장을 해요. 저런 식으로 저장해가지고 겨울에 장사를 해요. 사장님이 직접 잡았다고 하니 믿음 100배. 야, 이게 다 영월산 다슬기란 말이죠? 그럼 어디 속 시원하게 풀리는 다슬기 해장국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거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끓이면은 팔팔 끓이다 보면 이제 육수가 파란 육수가 나와요. 다슬기 특유의 맛바향이 우러나오면 구수한 맛 살려줄 한국인의 소울푸드 된장을 넣어 맛의 베이스를 완성하고요. 여기에 대파를 넣어 감칠맛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먼저 전날 끓여가지고 냉장고에다 하루 숙성시켰다가 이제 다음날 사용을 하거든요. 하루 꼬박 숙성시킨 다슬기 된장 육수는 미리 데쳐놓은 아욱과 얼갈이 등의 야채와 함께 뚝배기에 담아내는데요. 여기에 통통한 다슬기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주면 속풀이 해장이 그만인 다슬기 해장국 완성! 자 지금 냄새가 너무 좋은데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국물부터가 찐! 그냥 봐도 진짜 중국이네요. 숙취해소가 간절한 보배씨의 입맛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 맛있네요. 이 속쓰림이 완전 싹 이 숙취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너무 담백하고 이 간 딱 맞고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 해장국은 다슬기 해장국 사실 제가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맛있게 먹는 비법 같은 건 사실은 없죠. 저희는 이제 없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청양고추를 들기름에다 볶아요. 볶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타서 드시면 더 칼칼하고 얼큰하면서 칼칼하고 구수해요. 한번 타서 드셔보세요. 다슬기 해장국 특유의 맛과향을 즐긴 후엔 삭힌 청양고추 볶음에 넣어 색다르게 즐겨보세요.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와 이건 진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담백하면서도 간이 딱 맞고 칼칼하니까 이건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좀 나요. 너무 다르네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이게 감칠맛이 확 더 올라갔어.
이게 지금 알이 씹히는 건가요? 네네. 이게 알이 찢어서 씹히면서 식감도 살아있고 쫄깃하고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거는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밥도둑이네, 진짜. 너무 맛있네요. 간 건강에 특유의 민물의 응답, 다슬기로 수치도 맛도 모두 챙겨보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입소문의 끝판왕, 횡성의 해장국집입니다. 내장 해장국 60개, 뼈다귀 40개, 100개를 점심시간에 팔 거를 만들어 놔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 덕에 힘이 난다는 사장님. 보야 부럽지 않은 재료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오랜 시간 다리듯 끓인 진한 한우 사골 된장 육수에 내장과 소고기, 야채 듬뿍 넣어 푸짐한 뚝배기 완성! 좀 힘들지만 우리가 버티면서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손님들도 그렇고 식당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제가 말씀만 들어봐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힘들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이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원동력이라는 자체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뭐 우리 행성도 보면은 식당 오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많이 그 문을 닫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제일 그 원동력이라고 내가 첫 번째로 손을 꼽는다면은, 물론 음식 맛이겠죠. 음식점이니까 음식 맛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일 또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친절 서비스다, 나 이런 생각해요. 친절 서비스. 손님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수 있다,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그게 원동력이, 지금까지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원동력이라고 난 그걸 생각하죠. 과음을 했을 때는 물론 술 한 방울 먹지 않은 사람도 그 맛에 반해 다시 찾게 된다는 속 시원한 한우 내장탕. 와,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네요.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이 내장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에서 맛보는 한우 내장탕의 맛은 어떨까요? 일단 사장님 손맛의 하이라이트 국물부터 맛보는데요. 하나님, 이거 맛이, 이 속이 완전 다 풀리네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사실 공깃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돌솥밥이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돌솥밥을 좋아하시니까, 맛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돌솥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갓 지은 고슬고슬한 잡곡밥에 뜨끈뜨끈 진한 국물에 말아 먹으면 또 한 잔 생각나는 건 어쩌면 기분 탓이겠죠? 어젯밤 가음하셨나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다슬기 해장국과 한우소 내장탕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네, 속 풀리는 해장국들 만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도요, 올 연말에는요, 횡성 한우 내장탕과 다슬기 해장국으로 쏠인 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상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용석 씨는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마음 편히 좀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들 오늘은 영상으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로 떠나는 언택트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추운 날씨도 막을 수 없는 여행 본능. 답답한 방구석 탈출해 보자고요. 드라이브 즐기다가 스리슬쩍 다녀가기 좋은 곳. 첫 번째 코스는 경천섬.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풍경과 비봉산의 절경이 어우러진 경북 대표 언택트 여행지 되겠습니다.
경천섬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경천섬 빰빰빰. 아니 여기 어떤 곳인가요? 경천섬은 상주를 대표하는 생태공원입니다. 크기는 65만 평, 20만 제곱미터의 그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의 절반 크기의 그 섬입니다. 수달도 살고 있고, 그리고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도래지로서 낙동강의 대표적인 하중도입니다. 낙동강 하중도 중에서도 최상류에 위치한 경천섬. 그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생태공원인데요. 그런 경천섬의 진짜 백미는 따로 있죠? 우와 세상에. 오 정말 멋진데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감독님. 추워도 좋아 대박이야. 철새 관찰을 위해 만든 전망대. 지금은 파노라마 풍경에 반해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군요. 특히 해질 무렵 황금빛 노을을 담은 낙동강의 모습은 탄성을 절로 자아낼 만큼 장관입니다. 다시 차를 달려 향한 곳, 경천섬과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여행지입니다. 이곳엔 또 어떤 언택트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경천대입니다. 경천대. 경천대 국민관광지 안에서도 조각공원의 마음을 뺏긴 기정씨. 실내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요즘 야외 전시실이라니. 언택트한 작품 감상을 지나칠 수 있나요 어디? 보통은 석상작품이 많은데 이곳은 목조각으로 꾸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각들마다 하나씩 숨어있는 동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120년 된 플라타너스 작품도 만날 수 있답니다. 작품 감상에 빠져있던 것도 잠시 경천대 무정으로 향합니다. 야, 이 경천대. 이 낙동강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경천대 바로 옆에 그만큼이나 또 멋진 정자가 있네요. 네. 이름이 무정이요. 무정. 이게 무우정. 그게 예. 아니고 예. 이쪽으로. 무우정.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무정은 무슨 뜻의 정자인가요? 춤출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을 이제 무희들을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에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 네네. 올해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제 기청제를 지내게. 그만 좀 오게 해달라.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그만 오게 해달라. 비가 안 오면 비 좀 내리게 해달라. 네. 아무래도 옛날에 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이 무정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경치도 정말 끝내줍니다. 조선시대 인조 때 전쟁을 예견한 우담 채득기 선생이 1628년 이후 상주에 내려와 무정을 세우고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데요. 이 풍경을 보니 왜 그런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낙동강 제1경. 채득기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정에서 여유를 누려보세요. 짧고 굵은 언택트형의 마무리, 역시 건강한 밥상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딱 봐도요. 맛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맛뿐만 아니라 건강함까지 물씬 풍기는 그런 밥상이네요. 이게 어떤 밥상이에요? 1인 밥상 뭉치구이 정식입니다.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건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육전과 죽순, 회 무침입니다. 그런데 듣자니 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음식들이 옛 고조리서에 나온 방법들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전서가 상주에 있는데요. 그 시전서의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현대인이 먹기 편하도록 만든 음식 밥상입니다. 집 밖을 벗어나서 먹는 음식, 특히 여행 뒤 먹는 음식이 꿀맛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부빔밥, 뭉치구이 등 재미난 우리말 메뉴에 건강까지 담은 1인 밥상. 거리두기 지키면서 편하고 맛있게 접수 완료! 집콕 스트레스 무작정 견디기만 하셨나요? 이젠 잠깐 드라이브 여행으로 기분 전환해 보자고요. 언택트한 겨울도 문제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여행 즐기세요. 스트레스도 확 날아갑니다.
있는 엄마 아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몇 달 동안 많이 못 봤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자. 빨리 만나자 엄마.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되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생방송 강원 365 한 해 동안 시청자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방송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 합니다. 기환 씨는 생방송 강원 365 방송 중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랜선 여행이나 뭐 차박 열풍 그런 아이템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저한테는 안 여쭤보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지난 여름에 네. 그 물난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네. 우리 강원 도민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 해 동안 시청자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방송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365에서 열일하는 중요한 스태프. 바로 멋진 항공샷을 담아내는 드론입니다. 간혹 어이쿠 이렇게 불시착도 하지만 촬영은 절대 멈추지 않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바람. 여기는 상공 여기는 상공 이상 없다 오바.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전달하고자 강원 365에서는 드론 카메라를 자주 사용합니다. 요즘은 드론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안 나오면 아쉬운 방송의 필수 양념이 됐죠. 평소 사람의 눈높이에선 볼 수 없는 풍경들을 자유롭게 담아내는 고마운 카메라. 드론은 익숙한 장소의 색다른 매력을 끄집어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발이 닿을 수 없는 물 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마치 새가 돼 나는 기분이죠. 들어와 들어와. 산과 강이 어우러진 강원도의 절경을 안방에서 편히 감상하는 즐거움. 덕분에 취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은 물론입니다. 세상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담아내는 기특한 녀석. 드론아, 내년에도 강원 365에서 멋진 활약 부탁해.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속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철저한 거리두기와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해가며 사상 유례 없는 방역 속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소에 갈 땐 신분증과 더불어 마스크 지참이 필수. 혹여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까 강원 365도 한몫했는데요. 춘천 시민들과 함께 투표 동료송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던 시간. 대선, 제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 소식도 전했죠. 이번 총선에서도 낙선한 사전 5기의 오뚜기, 정의당 엄재철 후보. 당선보다 뜨거웠던 그의 최선은 정치적 가치관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의 당선인 국민의당 한기호 국회의원. 삼성 장군 출신이자 삼선 국회의원인 그는 스스럼 없이 털털한 모습으로 강원 365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면모를 공개했습니다. 또 막판까지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치열한 접전의 주인공.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에서 최초의 진보 진영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그는 시장의 아들다운 소탈한 모습으로 상인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강원 365 카메라 앞에 보다 친숙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2020년은)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의 이삿날을 밀착 취재했던 지난 5월 방송.
반려동물 메카 도시를 추구하는 춘천시에 새롭게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면서 300여 마리 유기견들의 대대적인 이사작전이 펼쳐졌는데요. 방송 이후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관심 속에 탄생한 주인공,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유기견에게도 강원 365 제작진은 도심 속 위험에 노출된 유기견을 단지 관찰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구조 전 과정과 구조 후 임시 보호 모습을 공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일명 춘심이 프로젝트. 제작진의 애정과 관심 속에 유기견 춘심이는 차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심이가 이렇게 매력이 넘친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려 개통령 설채연 수의사까지 특별 방문. 춘심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건 아니야. 전형적인 춘심이 아닌데. 견생 최고의 변화를 겪었을 춘심이의 2020년. 내년에는 춘심이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사람 많은 곳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올해엔 인적 없는 자연 속 힐링 여행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연하면 강원도 아니니. 급증하는 수요에 발빠르게 반응해 최신 트렌드 레저들을 소개했던 강원 365. 특히 차박이 인기를 끄는 요즘 한옥과 캠핑카를 접목한 도내 제작 한옥 캠핑카 방송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 새롭게 개통된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역시 방송부에도 다시 보기 조회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화제의 아이템. 개통식 날 하늘을 걷는 듯한 은하수교와 무리를 걷는 듯한 홍대소 무릿길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강원 365는 이미 그 전에 철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여름 여행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곧 찾아올 재앙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한탄강의 명소들이 방송된 후 일주일, 무려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장마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특히 한탄강이 범람하며 큰 수해를 입게 된 철원 지역.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킨 흙탕물은 더 이상 아름답고 평화롭던 이전의 한탄강 물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의암호는 여전히 지난 여름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8월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수거하려다 선박 3척이 전복되며 터진 대형 인명사고까지 나섰지만 대마패 수상통지선에 걸려 모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마지막 한 명은 지금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추억에 불을 지폈던 방송은 바로 라떼 시리즈. 잊고 있던 지난날의 영상이 방송을 타자 여기저기서 추억담이 터져나왔습니다. 1983년 중공 민항기 불시착 사건은 춘천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당시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민항기가 이륙하던 순간은 현재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코로나19로 고향이 더욱 그리웠던 추석 명절엔 추석의 옛 명절 풍경을 꺼내 시청자들과 공유했습니다. 당시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던 소녀는 이미 50대가 됐겠네요. 비성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터미널을 가득 메웠던 인파. 그런 인파를 춘천 중도 선착장에선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로 출입이 통제된 중도는 한때 야유회의 성지라 불리던 관광 명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순 없지만 중도의 옛 전성기를 돌아보는 시간은 어린 시절로 잠시 소풍을 다녀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붕어빵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강원 365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였습니다. 배달이 안 되는 길거리 간식 붕어빵을
소비자들이 언택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판매한 겁니다. 생방하랴, 주문받으랴, 배달가랴, 하이브리드가 돼야 했던 제작진. 시민들은 전화통에 불나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었고 덕분에 완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환한 미소를 나누고픈 2021년.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때론 아픈 성장통을 견뎌야 하지만 그만큼 나아가고 있기에 내년에는 이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고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죠. 새해에는 따뜻한 희망이 찾아오길. 그 소식을 강원 365가 기쁘게 전할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 다시 보니까 생방송 강원 365 제작진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유기견도 구조했죠, 붕어빵도 만들어 팔았죠, 투표송도 만들었죠. 네.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춘심이 이야기가 음.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제작진이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네, 뭐 내년에도 또 춘심이의 근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준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싸움은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생방송 강원 365는요, 더 행복한 소식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길, 그리고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만날 수 있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권희님이 주셨네요. 네, 벌써 마지막 방송이라니 명수 아나운서, 용석 아나운서, 노기한 리포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희님. 내년에도 네.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그리고 네. 또 노래를 또 선보여 주시길 제가 내년에는 꼭 좀 응원하고 기대를 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춤 연습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명수 씨밖에 없네요. 저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네네.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그래요, 예. 자, 다음 사연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곽찬수님께서 주셨거든요. 우리 노기한 리포터가 한번 읽어주시죠. 강원 365 제작진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파이팅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곽찬수 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에 노기한 리포터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해서 정말 기뻤고요. 아까 우리 명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더 유쾌하고 좀 행복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정말 2020년과의 작별할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요. 예. 얼마 전에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한 해가 정말 훌쩍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는 특히나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해가 맞아요.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노래 가사처럼요. 여러분들 슬펐던 일들 그리고 네. 힘들었던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연말 연시에는요, 집에서 좀 따뜻하고 오붓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